다음에 79페이지 성인. 그럼 이제 성인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성인이냐 그러면 그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혜롭게 수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성인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수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서 성인의 경지에 진입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당장은 아직 번뇌가 남아도 그러면 지혜롭게 따라가다 보면 그 번뇌를 해결할까 못할까? 해결하죠. 우리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경전을 한 구장을 읽어보면 아 이런 번뇌는 이렇게 하면 이게 잡히겠구나 이런 게 또 이게 그 느낌이 오죠. 네. 옛날엔 그냥 참아 뭐 이렇게 내 참아 그러는데 참아 이거는 특별히 이게 해결책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에는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인은 첫 번째는 그 깨달으신 분, 그 다음에 깨달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이제 성인의 궤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읽어봅니다.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번뇌가 낀다. 이게 더러운 먼지란 이게 그 뭐냐면 번뇌예요. 번뇌를 이렇게 풀었네요. 자, 친한 데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친한 자리에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자, 친밀한 관계에서는 애별이고,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멀어질까? 헤어지게 될까? 못 보게 될까? 두렵고. 그 다음에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신은? 이게 배신은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배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밀해지기 전에는 배신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골치 아픈 문제 중에 많은 것들은 이렇게 친밀한 다음에 발생되거든. 그리고 그 친밀함이 발생되는 가장 그 근원지는 어디예요? 가족.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게 정말 가지수를 셀 수 없는 이게 희노애락이 아주 굉장히 중첩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발생되는 희노애락에 우리가 중독돼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그게 없으면 또 공허해. 그러니까 왜 중독 현상이라는 게 그렇죠.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 때문에 괴롭긴 한데 술이 없으면 공허하죠. 그렇습니다.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가정생활에서 더러운 먼지, 즉 번뇌가 낀다. 그러므로 친함도 없고 가정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의 생활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럼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주어져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겠지. 근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고 저희가 나한테 이 정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청구서를 넣는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된다고. 가족 안에서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사람은 동일하게 3대1의 사고방식이 작동되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해준 게 많을까 내가 받은 게 많을까. 내가 해준 게 많죠. 가족 안에서도 그게 작동돼요. 이 3대1 법칙.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저기 3배나 많이 3배나 4배나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마워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사는 게 내가 하나 이러면은 이제 막 그 여태까지 노력이 막 억장이 무너져야 무너져. 무너져요. 분하지. 그렇죠. 막 그 저기 이게 내 인생 돌리도 뭐 그 억울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착각이 낀다 안 낀다? 기본적으로 3대1 이상의 착각이 끼죠. 그러니까 그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첫 번째 내가 쓸데없이 3대1의 번뇌를 안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심하고 내가 양보하는 건 양보가 되고 하심이 될까 아니면 내 정상 사이즈로 내가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일까?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심하고 내가 양보한 거는 생생될 일인가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 이 부분을 자각하는 거. 누가? 쌍방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저기 하지마 그런다고 3대1의 번뇌를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받아도 하나를 받아도 3개 받은 마음으로 고마워하기. 하나 받았을 때 3개 받은 마음으로 고마워하면은 그 기분이 꼭 뭐냐면 3개 주고 3개 받았다고 고마워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공경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거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갈등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예뻐만 보일까 미워도 보일까?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밀접 한 공간에서 한 가족으로 살려면 하루 이틀 천불 날까 아니면 365일 천불 날까? 24시간 나. 네. 자,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그냥 감사하고 양보하고 사심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잡는 인생을 사는 게 나을까?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고 평범하게 서로 바라보면서 고마워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평온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가 좀 나 위주로 딱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이게 각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기울기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힘들게 안 하면 그 대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운함, 원망 이런 것이 자꾸 쌓이거든. 그러고 나면은 서운함, 원망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고 나면은 밥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요? 밥도 해주기 싫고 밥 같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네. 그러면 가족은 가족인데 이제 무늬만 남은 쪽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무늬만 남은 상태에서 또
인생아 인생아 내 인생아 어쩌다 내 인생인데 또 자기 한탄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속으로 사실은 내 번뇌가 3대 1로 나한테 기울어져 있는데 그걸 염두에 안 두고 내가 내 이 나를 정상 사이즈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도 자기의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뇌피셜로 3배 이상을 키워서 그걸 계속 들이대면서 청구서를 계속 던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웃고 있어도 짜증이 나죠. 서로 웃고 있어도 짜증나고 웃으면서 섭섭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가정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챙기고 그 다음에 자, 이 관심 사항이 동일할까 다를까? 달라. 그런데 내 관심 사항 1번은 나한테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그 상대방은 내 그 배우자나 누구는 자기의 관심 사항 1번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그런데 뭐라 그래? 내 관심 사항 1번은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너의 관심 사항 1번은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관심사항 1번에 대해서 시속 게임을 할 줄 알아요. 관심사항 1번을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가방에 환장하는 게 그게 잘 납득이 안 돼. 자동차에 빠진다는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 보사님들은 자동차에 빠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관심사가 달라. 근데 필이 꼽히는 강도는 똑같다. 그럴 적에 이제 관심사항 1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왜 이게 의논하면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하고 인정은 하되 완급을 조절할 수 있거든. 왜냐면 그건 형편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조절을 좀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면은 어떤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냐? 이미 도달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부정관 이런 거 하면은 그쪽과 관련돼서 욕망이 일어나던 그 뿌리를 확 캐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미 도달한 번뇌의 싹을 잘라버리고 새로 심지 않은 지금 생긴 번뇌는 기르죠. 아직 심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지금 심을까 말까 하고 우리 망설이고 있는 것들 이런 번뇌는 아예 심지도 기르지도 않는답니다. 이 홀로 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자, 우리가 시달치고 있는 번뇌가 하나도 없는 분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되게 고민스러운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그냥 소소하게 음식이 반찬이 한 가지면 한 가지로 잘 먹고 두 가지면 두 가지로 잘 먹고 세 가지라도 세 가지면 그렇게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로 먹으면서 세 가지 때를 그리워하지 않고 이렇게 형편 속에서 당연하게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자기의 역량은 늘리고 또 늘린 역량 안에서 또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베풀 줄도 알고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뭔가 통했다. 그렇죠? 그렇게 저 위대한 성인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욕망은 포기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욕망은 포기 안 하고 마음은 편안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편안하게? 그 내 욕망을 채우면서 편안해지고 싶어. 근데 욕망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까? 아니면 욕망은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까? 욕망은 규칙이 있어요. 욕망은 어떤 규칙이 있느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하나의 욕망이 생기고 이 욕망을 채워주면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해. 그런데 계속 같은 사이즈로 채워주면 익숙해져요. 그 매달 받는 월급 봉투가 동일하면은 익숙해지는 것처럼. 처음 새 집에 이사 가면 기쁠까 안 기쁠까?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계속 석 달을 살았어. 계속 기쁨이 샘솟죠. 이제 익숙해지지. 그러다가 옆집에 더 큰 집에서 사는 친구 집에 갔다 왔어. 그 다음에 멀쩡했던 내 집이 어떻게 보여? 작아 보이고 불만족스러워 보여. 자, 욕망은 또 커졌을까 안 커졌을까? 그러죠. 자, 이런 과정을 지금 더 커진 욕망을 채워주면은 그대로 멈출까 아니면 또 욕망이 또 커질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가 쉬울까 어려워질까? 점점 어려워지죠. 그런데도 나는 욕망을 계속 키우고 싶은 그때 충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니까 욕망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나는 욕망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 희망은 될 수 있는데 현실에서 그런 일은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 안 해요. 그 다음에 욕망이 내 능력치가 이만큼인데 능력치보다 욕망이 훨씬 커지면 나는 고통이 줄어들까 커질까? 많이 커지죠. 그리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하고 그 결핍이 계속 누적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통이 누적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발생되느냐는 묻지 않고 내 고통이 누적된 상태에서 뾰족해지거든. 이게 몸과 마음의 상태가 뾰족해져. 그러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너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누적된 고통의 양이 많으면 너 때문인 것 같은 감정이 팍 올라올 때 그쪽을 향해서 굉장히 오선지를 확 긁어내릴 수 있는 이 동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누군가는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렇게 그런 감정을 쏟아내는 그 감정을 받아주고 그런 이제 봉변을 주고 봉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좋은 인연이 맺어졌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선연이 맺어졌다고 얘기할까? 악연이 맺어진다고 얘기할까? 그런데 이런 불만 지수는 계속 누적이 되면은 한번 왁 했다고 해서 사라지나 아니면 또 누적되나? 계속 또 누적되죠. 그럼 또 일정치가 넘으면 또 누군가를 잡고 또 왁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네, 불편한 당신. 자,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접어들죠.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로 제일 글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야? 만만한 게 그 부부 사이죠. 부부가 원래 그럴 목적으로 모였나? 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샌드백으로 서로의 얼굴에 오선지를 그으면 긋는 관계로. 보고만 있어도 좋았어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이런 자기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가 기본 설정값이 3대 1의 그 설정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이렇게 불편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경의 에너지를 유지할 것인가? 존중, 공경의 그 관계 속에 상호 존중, 상호 공경. 그렇죠? 그리고 누가 먼저 공경해요? 네가 공경하면 나도 공경할 수 있지. 이렇게 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공경해요? 공경할까? 내가 먼저 공경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9번입니다.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자,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 자리를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이렇게 그 원인을 헤아려 아는 거, 번뇌가 있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끊어낸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번뇌의 뿌리를 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지혜.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를 활용하여, 이런 얘기예요.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자, 여기에서 욕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특징,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날 때 많은 것 중에 3대 1의 규칙이 움직이고 있고 욕망의 규칙이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번뇌가 움직이는 그 근본,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아. 그러면은 어떤 것에 집착 안 해요? 내가 그래도 삶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집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 이거 계속 키우고 싶다. 이 패턴에 집착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자, 요거 되면은 요를 키우고, 이거 되면 이리 키우고, 이거 되면 다음 거 키우고, 계속 그 패턴으로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키우고 가잖아. 오냐 하니까 아주 양양한 모양이다. 이렇게. 오냐 하니까 끝간데를 모르겠구나. 이런 말들 있죠. 이 패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냐 하다 보니까 이게 커가는 걸 보면서 허걱하면서 막 급제동을 건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도 이게 개인 사람의 그런 능력치라는 게 있거든. 받아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고. 나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지만 받아줄 수 있는 상대방의 역량에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지 않아야지. 그 한계치를 넘어서 마음껏 그 욕망을 이렇게 키워보면은 키운다고 그게 받아줘요? 이제 뭐지? 이게 그 철퇴가 날라오지. 그렇죠? 자, 이런 그 번뇌의 근본 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피고, 이런 것들이 활약하지 않게, 자라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3이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3대 1 할 때 이 3이 자기 입장에서 당연하죠. 이 당연하다는 자리를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를 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 내가 당연하지 하면서 충돌이 나는 자리 있죠. 이거 다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하지 하는데 내가 들이받고 싶은 자리가 있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당연하지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당연해. 이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자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당연하지 하는 자리에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패턴으로 상대가 당연하지 그러면 양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당연하지 하는 자리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니 이것도 못 해주나.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이걸 쓰거든. 상대가 3을 주장하면 양심이 없어. 그러고. 내가 3을 주장하면서는 왜 이것도 못 해주나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각자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인간의 아상은 자기가 상대방보다 3배 이상 더 중요하다. 3배 이상 더 똑똑하다. 3배 이상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게 그 은연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와 나와 의견 차이가 있다면 누구의 의견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네. 내 의견. 그대의 방법과 내 방법의 차이가 생긴다면은 그 누구 방법을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어디?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오죠.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는 이 함정에 그 당연하다는 함정에 빠지게. 자, 그렇습니다.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 그 원인을 헤아려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은 절대 평화의 경지를 바라본 성인이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 분들을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들은 이제 완벽한 성인이죠.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자, 3대1 이거 망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망상이죠. 자, 이거 이렇게 하고 또 키우면 채워지겠지, 또 키우면 채워지겠지, 또 키우면 채워지겠지라는 이것도 망상일까 아닙니까? 망상이죠. 그리고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미궁이라는 건 이게 그 길을 그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갈 길을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막 계속 헤맸었잖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고 내가 내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옆에서 듣다가 제3자가 하는 얘기가 그만해 둘 다 똑같아 이러면 복장 터지고 옆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게 보이는데 각자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당연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미궁에 빠집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스타니 바타를 30년 전에만 읽었더라고. 30년 전에 스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망상을 초월하고
그래서 자, 그는 이미 망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진 자의 무리 속에 끼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이 미궁에 빠져 있지 않을까? 빠져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요 미궁에 빠질까 안 빠질까? 그렇죠? 이 학력하고 무관한 거 아시죠? 이 미궁에 빠지는 거는. 자, 그 다음에 210번입니다.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먼저 리스트를 잡아봐야 돼. 내가 집착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착하는 거에다가 물어봐. 내가 이거는 그렇게 절대 포기가 안 되지. 그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집착하는데 이 집착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집착하는? 무엇을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아니면 원인,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 집착할 때 이 각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집착하나? 그래서 이 자리를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집착하고 있나?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 거야? 난 이게 꼭 필요한지가 궁금한 것 중에서는 우리는 잘 속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속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홈쇼핑 이런 거 많잖아요. 홈쇼핑도 있고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제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살님들 같으면은 옷 같은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다가 잘 사왔는지 이게 충동 구매인지 이게 필요해서 사왔는지는 집에 갖다 보면 알아. 옷장에다 옷을 걸어놓고 보면 알아. 매장에서는 이 옷을 잘 입을 것 같은데 옷장에다 옷을 딱 걸어놓는 순간에 느낌이 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집착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일주일 지나보자. 한 일주일만 지나보자. 일주일 지나서도 그게 꼭 느낌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렇죠? 일주일 지나보면 많이 걸러져요. 다는 안 걸러지는데 일주일 지나보면 많이 걸러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시샘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시샘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다 헛기운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 남들이 부러워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남들 부러워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도 끝나고 나면 구해줘. 일회용이네, 일회용. 그런 것들 있죠. 그걸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해봐. 일회용을 위해서 200만 원을 썼어. 그게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이게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시각이 판단이 왜곡되거든. 그렇죠? 이게 감정이 뒤섞이면은 우리는 인지적인 왜곡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집착이 발생이 되면은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집착이 발생이 됐나. 근데 그 원인도 또 이게 어떤 집착이 있을 때 그 원인도 살펴보면은 원인이 해소가 되는 원인이 있고 해소가 안 되는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원인들도 있거든. 어떤 사람이 나이 40이 다 됐는데도 음식만 보면은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 비슷한 저기를 보이는 게 뭐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거기 이제 의사들 여러 중에서 여자 하나 이게 먹는 거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오빠들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허겁지겁 안 먹으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빠들이 다 주워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환경. 그런데 어려서 이제 고구마를 하나 들고 먹으려고 보니까 저 앞에 좋아하는 아재가 있는 거야. 나이 차이는 많지 않지만 총수가 높은 아재가 소죽을 끓이고 있었어. 거기를 가가지고 아재 옆에 가서 있으니까 아재가 이제 좀 이뻐하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고구마구나. 그러니까 응, 고구마지. 맛있겠다. 그럼 맛있지. 근데 이제 아재가 나 한 입 먹어봐도 될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이야 그래 안 하는데 한 입 먹어보고 뭐 이렇게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재니까 한 입 정도에 줄 수 있지. 근데 한 입 컸어. 근데 그 가슴에 탁 박힌 거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냐면은 그 기억은 사라졌는데 뭐 좀 괜찮은 음식이 있으면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는 과식하고 그리고 소화불량에 고생하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만나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40이 넘도록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만 보면은 막 신경계가 집착하는 거거든. 내가 집착해야지가 아니라 신경계가 집착을 하는 거야. 이 집착하고 있는 이 신경계가 얘가 왜 이러지? 언제부터 그랬지? 하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언제부터? 생각해보니까 아재 고만 먹고 가지고. 이 아재가 안재인가 바깥재인가? 아재. 이렇게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재 이렇게 이 아재가 그쪽에 아재하고 있었던 사연이야.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은 그때 아재는 하나 어렸고 음식은 부족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나는 이제 어른이고 음식은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을 아재도 없고 자, 이 생각이 한번 돌고 나면은 이 집착하고 있던 원인이 계속 힘을 쓸까 못 쓸까? 힘을 못 쓰겠네.
습관적으로 또 혹 먹으려다가도 이거 이 원인을 돌이켰던 생각을 한 번 다시 일으키면은 좀 느슨해지죠. 그렇게 몇 번만 느슨해지고 나면 풀려요.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것의 원인을 찾아보고 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꼭이라는 건 뭐냐면 꼭 지금이냐, 이것이냐, 꼭 이것이어야 되고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시간의 완급을 줄 수는 없느냐. 그렇죠. 우선순위를 조금 바꿀 수는 없느냐. 이 정도만 돼도 어때요?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할 수 있고 시간의 완급을 조금 줄 수 있으면 어때요? 한결 여유가 생기죠. 그 다음에 꼭 이게 아니래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순간에 그거여야 될 것 같아서 사왔는데 보니까 집에 대체할 수 있는 게 2번, 3번, 4번이 대기 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 뭐예요? 지금 이거 요 문제를 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완화하는 거.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을 완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느냐. 그렇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조정하면 안 되나? 우리 왜 어떤 일들도 혼자 생각하면은 지금 아니면 이건데 좀 대화를 좀 해보고 이렇게 사정을 좀 알아보고 하면은 완급이 조정되든지 좀 대체 물품이 가능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소통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자, 우리 감정이 빡 올라오면 내 시각은 넓어진다, 좁아진다. 그 다음에 상황이 생산적으로 움직인다, 아니면 파괴적으로 움직인다. 집착의 농도가 세지면은 어느 필이 딱 꼽혀서 하나의 집착되면은 그러면 시각이 집착하는 대상에 집중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좁아지면서 나머지 거를 중요한 나머지 것들을 못 봐. 자동 배제돼. 배제해서 배제가 아니라 그냥 안 보여. 왜 우리 핀라이트 있죠. 핀라이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빛을 쏘면은 흩어지지 않고 딱 그 자리만 이렇게 비추는 거. 왜 연극 무대에서도 핀라이트 쓰죠. 그러면은 다 깜깜한데 주인공 두 사람한테만 핀라이트 2개 내려오면 그 사람들만 비추는 거야. 그렇듯이 집착을 하면 핀라이트 하나만 딱 나가. 나머지는 깜깜해. 와요. 자, 모든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집착의 원인들을, 집착의 목적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집착의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탐욕을 떠나
욕심이 없는 성인은.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탐욕이라고 하는 충동으로부터 서서히 완전히 자유로워진 성인은 무엇을 하려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욕망과 충동이 많은 상태에서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망의 패턴 때문에 추구하고 욕망의 패턴 때문에 집착해요. 그렇죠? 필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패턴 때문에 그대로 움직인다고. 그는 이미 절대 평화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11번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알며 지극히 지혜롭고 여러 가지 사물에 더럽혀지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을 끊어 해탈한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그러니까 저기 집착하는 게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의 그 저기 내가 이게 집착하는 건 이게 있어야 그래서 내가 뭐가 되지, 내가 살지, 뭐 하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우리는 집착을 해요. 뭐에 집착해? 내 것.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도 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집착을 해. 그리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렇게도 해보려는데 안 돼.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죠.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남편도 내 것 같아. 아내도 내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할까 안 할까?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많이 힘들죠. 그런데 나는 부인 입장에서 자기는 남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까? 안 하고 살죠. 근데 남편이 나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신경 내가 나는 신경질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말 안 들어서 속상한 것도 당연하고 자, 거기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생이라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3대1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조심시키는 게 중요한가, 나를 조심하는 게 중요한가? 나를 조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조심해야 되는데 너를 조심시키려고들 하거든.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면 내가 이걸 따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 이 얘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할까? 누군가 집에 있다는 생각. 다음 달부터 들고 내가 먼저 따라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요걸 와서 들어야 될 사람이 집에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 이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211번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끄면 라이브 방송